사장님이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봐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세무사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두 번째 시간인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 세무사님, 많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나요? 막연하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으시면 저도 어려운데요.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쉽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거래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고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니까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만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인격을 구분해 볼게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은 어떻게 태어나죠? 네?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출생이라고 하죠.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법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법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태어나고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인격체가 내는 세금,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봤다. 그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거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손실 보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많은 초보 사장님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장사하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냐. 부가가치세 낼 돈 없다. 이러세요. 저도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만 되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그럼 저는 사장님들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런 설명을 자주 해요. 자, 손님한테 물건 팔고 받은 돈 중에 일정 금액은 사장님 돈이 아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장님 통장에 입금된다고 해서 다 사장님이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통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라고 하죠. 그 통장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관리를 하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부가세에 대해 부담스럽지는 않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통장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사장님은 오히려 매입세 공제 때문에 통장에 돈이 더 남으니 좋아하십니다. 방금 전에 매입세 공제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먼저 매출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건을 팔고 손님한테 받은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 거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그 세금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소비자가 직접 부가세를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한다고요? 오, 그럼 세무서가 편의점처럼 여기저기 있어야 할 거고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오이식 세무사님 말씀대로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대신 받아서 일정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라고 의무를 지운 겁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도 나와요. 그럼 매출세액은 이제 정확하게 알겠고요. 내 돈 아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정확히 어떤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 아주 많이 있죠.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재료 구입, 각종 수수료, 공과금 등 아주 많은 비용 지출이 있어요. 이 비용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한 것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없는 거죠. 그럼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는 건가요?
네. 자, 제조업을 가정해 볼게요. 물건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러 제가 갔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주고 제가 재료를 사왔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는 사장이지 소비자가 아닌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갔죠, 세무서에. 그러니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따지러 오실 줄 알고 매입세 공제라는 걸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에 사장님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차감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 구입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해주나요? 네, 당연히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신규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여기저기서 신규 사업자는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이 난 표정으로 지출 관련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오죠. 이번에 개업하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지출했다고 부가세 환급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한숨이 나와요.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봐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세무사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죠. 부가세 환급도 받고 부가세도 적게 내고 절대 그럴 순 없다는 거죠. 부가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뭐 초보 사장님들이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소득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소득세는 그야말로 이익, 즉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이 없죠.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했는데 이익이 남는다 하면 그 남은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된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해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익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 세율을, 이익이 4억이다 하면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인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표만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난다고요?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소득세율 표만 보고 그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럼 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 이상인 분들은 계산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이익이 5천만 원이다 하면 이 소득을 3개 구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세율표를 보고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그리고 4,600만 원 초과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금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별 세금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5천만 원 그 소득 구간인 24% 세율을 한 번에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522만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세금을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율 표를 보면 그냥 세율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진공제라는 금액이 적혀있는 세율표가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적혀있는 세율표를 활용하면 한 번에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24% 그리고 누진공제 522만 원을 차감하면 678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앞에서 3번 나눠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설마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만약 계산을 했는데 누진공제가 틀렸다 찾아내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다시 계산을 하셔야 해요.
본인 계산이 틀리신 거예요. 부가세와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요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4대 보험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처음 사업을 하시면 직원 고용 없이 사장님 혼자 또는 가족분들 도움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없다면 사장님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신규 사장님들은 당장에 수입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차량 등 기타 재산이 있다 하면 그 재산도 보험료 금액 책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규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겠네요.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 예외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났다는 걸 증명하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얼마를 납부하나요?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보험료인 205.3원을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 제가 그 점수표를 보여드릴게요.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점수가 나오고요.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점수가 150점, 재산 점수 586점, 자동차 점수 87점이며 합이 823점이 되고요. 205.3원을 곱하면 168,961원이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죠? 국민연금은 본인이 신고한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9%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신고하면 9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저 신고 금액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소득 월액을 32만 원으로 책정하여 최저는 28,800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세금과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고린 세무사님,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신규 사업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열심히 사업에 집중하시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는 전문가인 저희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무사 사무소 이용 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무사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